다음 소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여야 5당 대표 간의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합의할 때는 황교안 대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찬 대표가 안 왔었고요. 그런데 11일 첫 회의는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자리가 뭐 맞득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협상회의는 최근의 상황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여권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정치가 현재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너무 거리에 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강한 투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의도일 텐데요. 저는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었고 또 일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됐더라도 사실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정당들이 모인다면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해외 출장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참석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당의 대표로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번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측면에서 참석하는 것도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만나서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비밀리에 술을 마시더라도 만나서 막후 협상도 해야 되고 막전 협상을 통해서 국정의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요. 이런 자리를 외면하는 것들, 그것은 여당 대표가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더군다나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은 실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핵심 축인데 이런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과 함께 국정의 논의를 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 서로 정치적 이익을 어쨌든 나누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모양새를 서로 간에 그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하는 것들 국민들께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참석하는 것이 열어서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당 회의 때 황 대표가 참석 안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월에 해동할 때 이거 합의하는 자리에 없었거든요. 네. 이때는 정쟁을 위한 장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불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피장파장이죠. 피장파장. 피장파장인데 지난 초월에 모이면 또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인데 사실은 이 국정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거리의 정치로서 세대결을 하는 것에 사실은 정치권 전체 책임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여당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가장 참석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분이 자리였다는 이제 거죠. 정쟁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이제 빠졌던 분인데 오늘은 또 황교안 대표가 빠지니까 이제 이런 야당하고 무슨 협상을 하게 되냐 이렇게 맹공을 퍼부으시는데요. 스스로 좀 자기 성찰을 먼저 하시면서 비판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불참을 할 때 지금 명분으로 이제 그 이야기는 일정 조정에 우리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이제 지난 초월의 오찬회동에서는 이 거리로 지금 너무 정치가 장애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치권이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를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일정 조율 과정이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아마 야당인 황교안 대표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꼭 국회의장 회의 순방 전에 해야 되느냐, 회의 순방 뒤로 하자라고 자기는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했다, 뭐 이래서 좀 빠진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했던 내용을 스스로 자기가 좀 번복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초월의 회동에 안 갔던 여당 대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합의해놓고 또 일정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빠진 또 황교안 대표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사실은 재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또 풀기 위한 쟁점이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개특위 이 검찰개혁 아니나 정개특위 선거법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치열한 그 안에서 기싸움이 또 벌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벌어질 또 국회 내에서의 또 몸싸움이나 그 고함 소리 미리 듣기 전에 여야당 대표가 미리 좀 협의를 하면 보기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지 그렇죠. 않았나.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또 귀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저쪽으로 좀 복도 저 밖으로 좀 물러나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의논되는 것이 사법개혁안,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문제하고 더 민감한 것은 선거법,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때 한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 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3당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는 지금 일정을 뭐 이렇게 착착착 진행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뭐 그대로 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저것은 여당의 의지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순조롭게 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보이는 건데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 보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사실상 장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이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당들과의 합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도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또는 감금 사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러나 일단은 이미 정해진 일정의 시계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틀들로 갔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미 다 됐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아직도 열려 있는 것은 여야 간에 정치는 합의를 한다면 또 그 내부에서도 많은 상황들 실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내용들도 서로 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려 있다. 이 열려 있는 자리를 저는 여당은 더욱더 야당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카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야당 의원들도 최소한의 양복 카드. 결국은 모든 협상은 서로의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갖는 정치적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또 국가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정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냐가 사실은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정말로 진실한 태도로 야당 어쨌든 설득해야 되고요. 마지막 안 된다면 안 되는 정당은 포기하더라도 같이 최소한도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정당이 해야 되고요. 야당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과거 삼김 씨가 어땠습니까? 서로 그렇게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가서 뭐 정권을 차지하고 DJP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 정치지만 저는 지금 정치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고 리더십도 없는 정치, 대립만 하는 정치는 과거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라는 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정치와 또 사법 개혁에 가야 될 길은 이미 사실은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서로 조율하는 노력들을 국민의 눈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노력들 이것을 정치권이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온 건 이제 사법개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희석 의장이 그 일정을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합의는 시도하겠지만 상정은 자동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의지를 좀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 자구 심사하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검찰 개혁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개특위의 지금 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날짜를 지금 땡겨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상으로는 법사위에서 문구하고 체계에 대한 검토 시간을 90일을 두고 있는데 이게 사개특위는 법사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된다. 건너뛰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법적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셈법이 복잡한 게 뭐냐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선거법을 대표성과 등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개특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사개특위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합의 내용이고. 손학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12월 달 넘어가야만 가능하거든요. 법사위 체계를 거기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12월로 가야 될 선거법 이 패스트트랙은 안 처리한 채로 처리하지 않은 채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문화에 여당이 밀어붙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의당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셈법은 복잡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12월 2일 날에 예산 통과 마지막
마감 아니겠습니까? 12월 2일 날 만약에 10월 달에 이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유권자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정말 예산안은 또 그야말로 파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서초동에 모인 뭐 일부 국민들의 뭐 검찰개혁 요구를 받으려서 검찰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것도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희상 의장이 국회 내에 그 관련 기관에게 문의한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10월 달에 할 수 있다, 12월 달에 가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합의, 조정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게 합의된 중요할 내용을 것 가지고 같은데. 그다음에 각 당의 또 당리 당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민주당이 무시한 채로 밀어붙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면 좋을 텐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당이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당이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거리를 좁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장용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